안녕하세요. 22년 4월 26일입니다. 잠깐 또 한가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 동영상에 댓글로 또 질문을 해주셔서, 또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언이죠. 충원해 주신 분인데, 제가 뭐 단순한 뭐 비난이나 힐난이라고 하면 제가 대응하지 않죠. 다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 공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반응하는 거니까 질문해 주셔서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는 의사와 환자는 손뼉이 맞아야 한다는 말은 100% 의사들의 변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창규는 의사와 환자는 손뼉이 마주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시소의 균형에, 예를 들어 저울에 이쪽과 저쪽이 뭐예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이, 그것도 50대 50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의미 속에도 또 뭐예요? 밸런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의사들은 어떤 권위주의 의사였죠. 무조건 따라오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는 의미 속에서도 그것도 뭐예요? 손뼉이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것도 예를 들면 한쪽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쪽은 0. 예를 들면은 한쪽이 의사가 90% 끌고 가는 것도, 내지는 상대에 대한 믿음, 맹신, 이 부분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환자가 10, 이런 관점에서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글쎄요, 뭐 전 일반적으로 이런 임상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간을 보러 오는 분들, 이런 병 고쳐 보셨어요? 예. 한 번 또 내지는 어떤 치료를 권하거나 하면은 한 번만에 약 한 제 먹으면 나사요? 이런 식인 거죠. 또는 뭐 혹시 뭐 부작용 없어요? 또 안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런 말들이 결국은 뭐예요? 시술자로 하여금, 의사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한 발 내딛는데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 경험을 따지면은 제가 인체파동원리라는 이 치료 원리,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한의학의 경락의 관점, 또는 채점 위주로 침을 놓다가 아시얼 위주로 침을 놓다가 프랙탈의 관점, 손발이나 팔다리, 인체의 대응 자리, 또는 나중에는 이제 대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밸런스 균형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대응에 하는 관점에다가 침을 놓고 그런 치료 자리에 제가 막 메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또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핀트를 잊어버려서 제가 우선은 다시 잠시 이 말은 뒤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손뼉이 마주쳐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의사들의 변명조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변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 속에서는 일반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아프면 안 아파지는 거, 통증이 왔으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단순한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또 제가 누차 이 동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료가 되면 그래서 되는구나, 또 내지는 그렇게 열심히 치료해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예를 들면은 아무리 원리가 또는 의사가 뛰어난 명의라 하더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한때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고, 또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파동 원리를 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과연 우리가 말든 꿈이나 영화에서 보는 만병통치인가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인체 파동 원리가 새로운 신기술이고 새로운 의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일반인인 박종구 선생님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제가 한의사라면은 당연히 그런 이걸 새로운 한의학, 새로운 의학이다라고 표방하지 않겠죠. 한의학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겠고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의 종부 테라피와 다른 남창규의 인체 파동 원리라는 관점에서는 한의학을 부정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의학의 한 뿌리로서 한 줄기로서 또는 내지는 한의학이 경락이 또는 내지는 기미가 왜 한약이 치료 원리가 이런 거라는 것을 재차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로 파동 원리를 규정 짓는 거지 전혀 다른 서양 의학이나 한의학과 전혀 다른 한의학 한 분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가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창안자로 그러나요? 그분이 어떤 면에서 제가 그분의 또는 얼굴 마담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의 어떻든 대변인 또는 내지는 그분의 한테 조종당한다, 휘둘린다라는 측면 속에서 마치 파동 원리는 한의학이 아닌 것처럼 의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연 중에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파동 원리라는 관점에서는 양의학보다는 한의학의 원류, 신농, 본초, 우리가 화타, 편작을 얘기하는 처음 경혈이 나온 태동된 그 시기, 한의학에서 말하는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는 기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파동 원리가 그 당시에는 파동 원리로 또 하시면 균형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도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균형, 밸런스, 대칭, 평형 이런 오작동이 시소의 한쪽이 치우침, 쏠림으로 반대편에 또 치우침, 쏠림으로 해결하는 즉 추운 병이 걸린 사람한테는 해결책이 뭐야? 더운 데 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든 간에 체온을 올려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는 거다. 무조건 찬 거는 나쁘고 뜨거운 것은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그분이 질문하신 선생님이 제가 어릴 적 처음 아팠을 때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었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 잘할 것이란 믿음과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고쳐줄 거란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라면은 서울대, 연고대 예를 들면은 여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최고의 전문가다, 실력 있던 의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든 또 제가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약간 자괴감 또 내지는 예를 들면 컴플렉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나 진실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학병원,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똑같이 해도 더 프리미엄 있는 거예요. 더 잘 고치는 거죠. 왜? 일반인들이 저기 가면은 이왕 동네 병원 가는 것보다는 대학병원에 가면은 더 실력 있는 의사가 교수는 실력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믿음도 치료에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가 높아져야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가 내보다 실력이 없다, 초짜다. 예를 들면 상대가 처음 침을 한 번도 못 놓은 의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벨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내 돈으로 내 발로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간 곳인데 의사를 불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예, 선생님은 그래도 불신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나마 양의사들은 행복한 것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든 간에 대학병원에 간다는 전제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있던 그 대학 교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검사하자면 검사하자고 그러고 수술하자면 바로 수술하자 그러잖아요. 하지만은 한의원이나 한의사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은 한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대학병원 교수가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럼 논리로 따지면 제가 보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양약이 더 독하냐 한약이 더 독하냐.
항암제가 더 독하냐, 침이 더 부작용이 크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의미 속에서는 저한테 또는 한의사한테, 한의원한테 몸을 맡기겠다는 바탕이 안 들어있는 거죠. 그걸 뭐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떻든 출발에 있어서 양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다만 이 선생님께서는 시간과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차도가 없으니 그때부터 불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 어떤 병원이든 2년 이상 의사가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다 마지막으로 자신 있어 하는 인체파동원리 한의원도 2년 이상 다녔지만 아픈 건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저는 또 이것도 여러분도 변명 같아 보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체파동원리는 또는 남창규는 잘 고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2년만 오면 다 고칩니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치료해도 또 내지는 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고칩니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가도 못 고치느냐. 그 의사가 실력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이 치료되는 과정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아플 수도 있다. 또는 내지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고도 차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 계단으로 따진다. 비탈길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비탈길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1차적으로는 어떤 평지를 예를 들면 계단식으로 평행선을 잇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평행선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 25, 21라는 그 희도한테 엄마나 또 아빠가 했던 말이 그런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희도가 또 자기 딸애한테 했던 말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평행선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부분들인데 제 입장에서는 각자가 가지는 아픔의 크기는 다 다른 거다. 무조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2년 이상 하면 다 좋아진다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3년 해도 또 그 모양 그 꼴이다라고 하지만 그 모양 그 꼴의 개념이 아니라 축적의 법칙, 누적의 법칙처럼 된다. 예를 들면 어느 순간 잔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한 방울, 그 역치라고 그러죠. 한 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다 넘치듯이 그 한 방울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인내와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가 어디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이나 오작동으로 진단하는 남창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장님 제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70% 좋아졌어요, 80% 좋아졌어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미래의 운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래에 예를 들면은 50견이나 예를 들면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모월 모일 모시에 딱 쪽집게처럼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제가 되려면은 그 의사의 말에 휘둘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환자가 지금까지 했던 삶의 방식 그대로 가야죠.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각하고 열심히 삶의 개과천선해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모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날에 귀착되어서 그 날이 맞느냐 틀리냐가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이 개선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맞추느냐 못 맞추냐. 야 진짜 그 말대로 죽었다. 그 말대로 발목을 삐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는 의사보다 내가 뛰어난 건 아픈 상태를 24시간 정확히 체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내 병은 내가 고치자 하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내 스스로 고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하루다. 아니, 하루 중에 1시간이다. 나머지 23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지 않고 무조건 의사만 맹신한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보다는 내가 내 몸의 아픈 상태를 더 정확히 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의사한테 몸을 맡길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체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거죠. 자꾸 뭔가 의사나 의학에 휘둘리지 말라.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고치자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스스로 고쳤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어디에 예를 들면 물이 좋다, 식초가 좋다,
걷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단식이 좋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오비일학격으로 맞췄다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과연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마신다고 심장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커피를 마셔도 심장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완전 치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과정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요, 암 환자가 예를 들면 폐암 환자라면은 폐암 초기에 암세포가 1기, 2기 되기 전에 연기암일 때 예를 들면 기침, 가래, 콧물 또는 각혈이나 토혈이 예를 들면 나와야지만이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상태가 심해져서 말기암이 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인체파동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좀 전에도 우리 한군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이 치료해준 덕분에 또 약 주신 연교표독산 덕분에 우리 절에서 다른 분들은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코로나 안 걸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코로나에 남들은 다 걸렸는데 나만 코로나 안 걸린 게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골골백년이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사소한 감기에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맷집을 키워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몸이 오작통하는 우리 인체에서는 건강한 거지 무조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 아픈 게 답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안 아파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 더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내신 성적 위주로 공부하면 내신 성적은 오르지만은 그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진의가 어떤 분들한테는 오해나 말장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언젠가는 제 말이 진의를 이해하리라 믿고 또 설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변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또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나 또는 세상을 향해서 제가 외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축적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그것이 설사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누적의 바탕소의 기초 토대 위에 선생님의 자가치유 노력이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한다는 거죠. 또 선생님의 노력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남창규 한의사의 관점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젠 커피를 마셔서 심장이 아프거나 또는 통증이 없다라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 서양의학에서는 아프면 안 아프면 나았다 또는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인체판응 원리의 오작동 원리에서는 안 아픈 게 오히려 병을 키우는 단초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아플 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은 알파 코로나 걸리고 베타 코로나 걸리고 감마 코로나 걸리고 양방에서는 그걸 재감염이라고 하지만은 걸릴 걸 다 걸려가면서 맵집을 키우는 거 양방에서는 단순히 항체가 형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만 판단하지만은 그 의미 속에서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알파 겪었는데 베타 겪었는데 오미크론 겪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 죽을 고비 넘겼지만은 이제 뭐한 얘기로 이거보다 더하게 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장난 같으시겠지만 화장실에 갔으면은 화장실 냄새 또는 그걸 느껴야지 건강한 거지, 그거 정상인 거지. 그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그 화장실 냄새에 익숙해져서 냄새를 못 느낀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맨홀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냄새를 어떻게 돼요? 유독가스 냄새를
느껴야지만이 그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서 탈출할 거 아니에요. 별로 뭐 위험하지 않는데 괜찮네 했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어느 정도 취해서 어느 순간 역치가 되죠. 그 순간 질식하거나 사망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냄새에 맛에 이상 감각에 민감한 것이 또 뜨면서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적재적소에 열심히 조기에 빨리 병원에 오니까 치료를 하니까 의외로 장수한다.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보호자로 와서는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문제지 저는 괜찮아요 하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더 뭐 중풍으로 쓰러진다든지 또는 또 상태가 더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골골백년이 더 건강하다. 다시 말해서 점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점이 많은 사람이 또는 점이 있는 사람이 또는 한의원이나 병원에 열심히 자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파동원리의 관점에서는 더 건강하다. 그나마 덜 아프다. 위중증으로 빠질 확률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에 응급실을 왔을 때 살려주세요. 의사 막 소리치고 비명치는 사람이 그래도 뭐예요? 경증인 거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냥 멀쩡하다고 그냥 남부터 먼저 봐주세요. 또는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죠.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또는 건강에 대한 기준점, 잣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말하는 게 인체파동 원리가 주는 메시지예요. 혹시나 이게 배터리 때문에 꺼졌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